안녕하세요. 저는 스마트교육학회 회장이자 개성초등학교 교사 조규성입니다. 네, 이러닝 학회에서 발표를 맡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오늘 이제 상호작용 도구를 활용한 온라인 수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상호작용이라는 것, 결국 교수하는 교수자와 학습한 학습자가 서로 소통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계속 실시간 수업 이야기가 나오는데 굳이 뭐 이렇게 온라인 화상 도구를 이용해서 얼굴을 보면서 하지 않아도 유기적으로 소통이 피드백이 오고 간다면 충분히 실시간 수업 아니면 소통하는 수업, 쌍방향 수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이런 상호작용 도구들을 많이 활용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코로나가 이렇게 우리한테 다가와서 갑자기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었고요. 2020년 2학기 들어서는 선생님들한테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해라. 거의 의무적으로 해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죠. 물론 저는 이제 처음부터 해오고 있었긴 했지만 선생님들이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시간 수업을 쌍방향 화상을 통해서 하라는 거는 더 쉽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 수업을 진행할 때 학교 네트워크가 실시간 수업을 모든 학급에서 진행하기 하는 데는 많이 부족하죠. 많이 부족하고 실제로 네트워크망이 개선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꼭 이 온라인 수업이 실시간 쌍방향 수업만이 온라인 수업 진정한 온라인 수업이냐 좋은 수업이냐 이런 건 아니고요. 실시간 수업을 하더라도 선생님이 혼자 이렇게 지금 저 얘기하는 것처럼 이 동영상 녹화하듯이 계속 혼자만 떠들고 있고 학생들이 뭘 하는지 쳐다보지도 않고 학생들에게 질문도 하지 않고 학생들한테 듣기만 한다. 보통 이제 선생님들이 실시간 수업하라 그러면 이제 학습자들 마이크를 다 음소거를 시켜버리는 경우, 필요할 때만 마이크를 켜라, 이런 경우들이죠. 결과적으로는 이제 카메라는 켜게 하고 있는지 없는지 말은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교실에서 아이들 한마디도 하지 말고 내 말만 들어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수업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 실시간 수업이나 온라인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실시간이든 아니든 상호작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피드백이 잘 이루어지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상호작용 도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인 이 언택트 시대의 수업에는요, 제일 중요한 건 어떤 내용을 어떻게 보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질문하고 대답하는 것, 그리고 아니면 과제를 주었을 때 피드백을 어떻게 주느냐. 결국 피드백의 유무에 따라서 우리 반은 실시간으로 소통을 해요, 우리 반 선생님은 학생과 소통을 해요 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제 컨텐츠를 올려주더라도 계속 질문을 하면 학생은 거기다 답변을 쓰겠죠. 그 답변에 대해서 뭐 실시간 수업이 됐던 그냥 피드백을 주던 아니면 나중에 뭐 이메일을 주던 어떻게든 대답을 해주고 피드백을 해준다면 그 수업은 결국 쌍방향 수업이 되는 것이죠. 쌍방향 수업은 꼭 실시간으로 본다고만 되는 건 아니니까요. 결국 이렇게 디지털 소통하는 것은 이 코로나19 시대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고요. 코로나19가 끝나더라도 블렌디드 러닝이 되다 보니까 블렌디드 러닝이 이제 교실에 들어오면 온라인 도구를 쓸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지금 뭐 줌이나 구글 미시나 웹엑스 같은 이런 도구들은 온라인 수업에서는 사용이 되겠죠. 온라인 수업에는 사용이 될 텐데 아닐 때는 활용이 안 됩니다. 대신에 지금 이제 콘텐츠를 제공하는 피드백을 하는 이런 것들, 멘트미터, 뭐 소크라티브, 클래스팅, 구글 클래스룸 아니면 팀즈,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예시를 들었는데요. 이런 것들은 굳이 온라인 상황이 아니라도 오프라인 상황, 즉 블렌디드 러닝 상황에서도 계속 활용할 수 있는 도구들이죠. 여기에 제가 또 제시할 뭐 퀴즈 툴 같은 것들은 아주 유용한 도구로 사용이 됩니다. 결국 학생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죠. 결국 학생들이 이런 것들을 이용한다는 건 손들고 얘기하면 혼자밖에 말을 못하잖아요. 그런데 디지털을 통해서 여러 명이 동시에 뭔가 글로 남길 수 있고 나의 의견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학생 하나하나 소외되지 않고 모두의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피드백을 해줄 수 있다는 장점이 생긴다는 것이죠. 자, 실시간 수업을 할 때 있어요. 실시간 수업을 할 때
화면 공유를 일단 선생님이 하게 됩니다. 일단 선생님이 이런 PT를 공유를 하던, 아니면 학생이 이제 직접 작업한 걸 학생 거를 공유하는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클라우드 기반으로 작업을 할 때는 학생들이 작업한 것들이 클라우드에 실시간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선생님이 직접 학생 작업한 거를 공유를 해줄 수가 있죠. 그리고 발표를 하고 피드백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필기보드 같은 것들이 요즘 이제 많이 생깁니다. 예, 구글 밑에도 젠보드가 들어갔죠. 젠보드가 들어가고, 줌에서는 기본적으로 주석 기능이라는 게 있고요. 윈도우에서는 화이트보드, 팀즈에서는 화이트보드 기능을 이용해서 클라우드로 필기를 하곤 합니다. 원노트 클래스룸 같은 것도 있죠. 결국은 학생들이 이런 필기를 보면서, 아니면 학생들이 직접 실시간으로 무언가를 쓰고 공유된 화면에 뭔가 적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국어 수업을 한다 그러면 혼자서 다 떠들고 혼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에게 쓸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죠. 이 화면에 주석을 달 수 있게, 아니면 노트를 쓸 수 있게, 이런 식으로 권한을 주면 학생들이 판서 칠판에 나와서 쓰듯이 직접 와서 실시간으로 피드백이 가능해지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동영상을 단순히 틀어주는 게 아니라 왜 이 동영상을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이 동영상에 대해서 학생들이 그 안에 있는 이제 지식을 습득을 하면 거기에서 그거에 대한 이유, 왜 이 동영상을 보는지, 이 동영상을 보고 나면 본 느낌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피드백을 해줄 수 있어야죠. 그래서 가령 이학습서를 쓴다고 하더라도, EBS 온라인 클래스를 쓴다고 하더라도 다른 이제 실시간 소통 도구 댓글 같은 걸 달 수 있게 되면 동영상을 본 느낌 같은 것들을 쉽게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에 채팅창이 있잖아요. 채팅을 이용해서, 아니면 거기다가 채팅에다가 소감을 써봐라. 채팅도 선생님에게만 볼 수 있는 기능, 줌 같은 경우는 선생님만 받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퀴즈를 띄웠을 때 선생님만 받는다 그러면 퀴즈 같은 것도 쉽게 누가 정답인지 아닌지를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퀴즈를 할 때 바로 소회의실로 살짝 보내버린다든지, 아니면 이제 대기실 같은 데 보내버린다든지, 틀린 사람들은 물론 좀 이상하겠지만 그런 식으로 채팅창이나 회의실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소회의실이라는 기능이 이제 요즘에는 줌에서 소회의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구글 밑도 그렇고 소회의실 기능에 대해서 계속 요즘 요구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소회의실 통해서는 이제 1대1 대화 같은 걸 할 수가 있어요. 국어 시간에 상황을 주고, 영어 시간에 서로 상황을 주고, 2인 내지 3인 그룹을 만들어서 상황을 대화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30명이 40명이 20명이 동시에 대화를 하면 복잡하니까 소그룹을 지어 갖고 대화를 할 수 있게, 롤플레잉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국어 시간에도 많이 쓰이고, 토론 짤 때도 많이 쓰이고, 가끔씩 아이들 토의할 때 서로 전략을 짜라, 아니면 자료를 찾아봐라, 아니면 소회의실을 만들어줘서 공유 문서를 만들거나 공유 PT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작업을 하고 발표 준비를 할 수 있게끔 할 때도 이 소회의실은 아주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구글 밑이나 팀즈 같은 경우는 별도의 이제 회의실을 하나 더 만들어서, 몇 개를 만들어서 들어올 수 있게 계정을 좀 멀티로 하든지 그런 식으로 쓸 수 있고요. 구글이 업데이트가 되고 하면 다 쓸 수가 있게 되고, 줌은 그냥 가능해지죠. 예, 학생들하고 이제 같이 쓰는 커뮤니티가 있다면 학생들하고 실시간으로 항상 소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꼭 실시간이 아니라도 괜찮고요. 학생들하고 약속을 미리 해서 너무 밤늦은 시간에는 달지 않도록, 글을 남기지 않도록 약속을 하고요. 일과 후에도, 수업 시간이 아니라도 학생들이 잠깐 올린 글이나 일상을 선생님이 보고 이모티콘을 클릭한다든지, 아니면 답글을 달아주는 것 정도는 쉽게 소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하는 이런 일상에서, 비대면 일상에서 각자 학생들이 자기의 특별한 일 같은 것을 공유하고 공감하는 활동 같은 것들은 학생들하고 아주 좋은 활동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클래스팅, 페이스북도 괜찮고 인스타그램 이런 것도 괜찮은데, 같이 쓰는 이제 그룹을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가 있으면 좋겠어요. 밴드가 돼도 괜찮고요. 그런 쪽으로 해서 커뮤니티를 이용해서 소통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얘는 구글 클래스룸인데, 아까 제가 이제 소회의실을 이용해서 토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은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공유해서 학생들이 같이 작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찬반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팀들이 소회의실을 하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같은 프레젠테이션을 동시에 편집할 수 있도록 준 다음에 학생들에게 소회의실을 주면 실시간으로 학생들 자기들끼리 대화도 하고 자료도 찾고 공유하면서 뭔가 프레젠테이션 전략을, 토론에 대한 전략을 짤 수가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결국은 선생님만 혼자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같이 대화하고 함께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뭐 채팅도 되지만 대화와 채팅과 함께 작업을 하는 이런 공간을 만들어주면 학생들이 이제 소통을 하면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뭔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토론 활동이나 토의 활동은 오프라인 활동보다 이 온라인 안에서 훨씬 더 좋은 기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룹 활동을 하는 것이나 토의 토론 활동을 하는 것은 온라인을 이용해서 해보시는 것도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얘는 이제 클래스룸 1, 2, 3인데요. 이제 온라인 비대면 활동이나 이제 오프라인 상황에서 잠깐 괜찮은데, 계속 학생들이 이제 그냥 하면 재미없으니까 요거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학생들에게 잘했다 포인트 줄 수 있고, 점수, 우리 반 점수도 올릴 수 있고, 그다음에 학생들 발표 같은 거 시킬 때도 그냥 학생들 발표하면 꼭 그 하고자 하는 학생들만 하잖아요. 그럴 때 랜덤 뽑기를 통해서 언제나 긴장할 수 있게, 저는 이게 게이미피케이션 요소를 통해서 수업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 학생들 랜덤으로 계속 발표를 뽑아요. 언제나 긴장해라, 누가 발표할지 모른다, 누구 시킬지 모른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뭐 룰렛을 통해서 뭐 학생들 모듬도 정하고,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하나 갖고도 물론 라이브 수업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요거 하나만 갖고도 학생들하고 되게 재밌게 발표 같은 거, 물론 판서 기능도 있고 알림장 기능도 있는데, 제가 주로 쓰는 기능은 포인트 주는 기능, 랜덤, 룰렛 같은 이런 기능들을 많이 씁니다. 타이머 기능도 쓰고요. 이런 것들 무료로 제공이 되니까 활용해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는 이제 플립그리드인데요. 꼭 우리가 실시간으로만 뭔가 소통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 시간에 또 아이디어도 없는데 그 시간에 다 짜내라 그러면 힘드니까 플립그리드를 이용하는 거예요. 실시간이 아니래도 선생님이 주제 하나 주고 과제 딱 주는 거예요. 그 링크만 딱 주거나 선생님이 가진 커뮤니티에다가 링크를 딱 주고, 구글 클래스룸, 팀즈, 뭐 클래스팅, EBS 온라인 클래스, 뭐 이학스터 이런 데다가 링크만 딱 주면 학생들이 본인 휴대폰을 이용해서 딱 클릭만 하고 셀카를 찍는 거죠. 셀카를 찍는데 요즘 학생들이 동영상 찍고 셀카 찍는 걸 좋아하니까 되게 재밌게 잘 하더라고요. 이 안에서 뭐 이미지도 집어넣고 재밌게 편집도 가능하고 뭐 되게 재미있는 활동들을 많이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기상캐스터 미션 같은 것도 이렇게 주고요. 뭐 쇼호스트 미션 같은 거. 그리고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주지 않아도 얼굴 안 나오고 싶으면 얼굴 가리고도 할 수 있으니까 학생들이 직접 이제 얼굴도 가리고 그냥 음성으로도 발표가 가능하니까 꼭 실시간으로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얘를 기본적으로 이 플립그리드에서는 이제 점수 채점 기준을 학생들에게 제시할 수가 있고요. 루블릭이라고 하죠. 루블릭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직접 점수 피드백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올린 동영상에다가 다른 친구들이 뭐 동영상으로도 남길 수가 있고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이 있어야 되니까 바로 하긴 힘들지만 선생님이 이제 게스트로 초대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게스트로 초대를 하면 학생들은 이제 자기 동영상을 수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중등학교 같은 경우는 자기가 한번 올린 것들을 계속 이제 누적해서 쌓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은 이제 학생들이 올린 것들을 나중에 믹스테이프라고 해서 학생별로 이렇게 모아갖고 나중에 뭐 학년이 올라갈 때 다시 주거나 할 수 있고요. 요걸 갖고, 요 플랫폼을 갖고 특히 영어 수업을 할 때는 이제 외국 학생들하고 교류가 가능합니다. 원래 외국 학생들이 많이 쓰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외국 학생들하고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얘는 이제 패들릿이라는 툴이에요. 패들릿도 이제 물론 실시간, 비실시간 다 가능하고요.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쓸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죠. 링크를 클릭하면 쓸 수 있는 권한을 주면 학생들이, 저는 이제 국어 시간에 국어 글을 쓰는 건데요. 저는 이제 실시간으로 했는데, 지금 보면 아이들 학생들 이름이 딱딱딱딱 있잖아요. 그걸 학생들이 이제 로그인을 가입을 시킨 겁니다.
구글 계정으로 원클릭 가입을 했고, 저희는 G수입 학교 계정이 있으니까 원클릭 가입을 시켰고요. 이렇게 이름이 나타나면 나중에 댓글이나 아니면 그 투표 기능을 통해서 뭔가 제일 잘 쓴 글을 투표할 수도 있고요. 이 느낌 같은 댓글 활동들도 가능합니다. 패들릿은 단순히 학생들하고 실시간 소통 도구이기도 하지만 뭐 비실시간도 상관없죠. 언제든지 필요할 때 올려라. 아니면 선생님 혼자 이 안에다가 자료를 모아놓는 것도 괜찮습니다. 유튜브 같은 영상을 학생들에게 그냥 주면 광고가 나오잖아요. 패들릿에다가 인베드 해보면 이 안에서 재생이 바로 되고요. 광고가 안 나옵니다. 선생님들이 이제 광고 자꾸 유튜브 영상으로 올리면 뭐 광고를 보게 된다는 뭐 그런 이제 민원도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다가 인베디드 해갖고 그냥 링크만 딱 여기다 끌어오거나 하면 바로 재생창이 이 안에서 바로 뜨니까, 그리고 이 플랫폼 자체의 모양 자체를 되게 많이 바꿀 수가 있어요. 이건 그냥 자유롭게 넣는 거고 일렬로에서 발표용으로도 가능하고 수업용으로도 배열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료화된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패들렛을 많이 쓰시는 선생님들은 여전히 뭐 결제를 하고서도 쓰시는 오타가 있었네. 다양한 것을 공유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사실 멘티미터를 오늘 좀 많이 하려고 했는데 역시 우리나라 툴은 아니지만 교육 계정으로 가입을 하시면 프레젠테이션의 개수 제한이 없습니다. 일반으로 하면 프레젠테이션 개수에 제한이 있는데 학교 아이디 es.kr, ms.kr, hs.kr로 가입을 하시면 프레젠테이션의 개수 제한이 없고요. 학생들의 간단한 의견을 받거나 뭐 이렇게 글씨 이런 단어 이런 식으로 워드 클라우드처럼 모양을 뺄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뭐 학생들의 의견을 받고 소통을 하고 뭐 투표 기능까지 다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요 하나만 멘티미터만 잘 사용하셔도 학생들하고 상호작용이 아주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멘티미터 그냥 구글이나 이런 데다가 멘티미터 한글로 검색하셔도 바로 들어가시고 무료로 가입하신 후에 사용을 하시고요. 일반 계정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수 제한이 있지만 교육 계정으로 가입을 하시면 무제한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비용을 지불하면 더 많은 기능을 쓸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소크라티브라는 또 플랫폼인데요. 클리커 기능을 많이 합니다. 객관식 클리커, 학생들에게 프레젠테이션 문제를 미리 보여주고 클릭해서 클리커처럼 본인의 디바이스로 뭐 객관식 아니면 OX 퀴즈가 가능한데, 저는 이제 그런 클리커 기능도 많이 쓰지만 학생들의 의견을 일단 단답형으로 받아요. 그래서 의견 이런 식으로 선택형 문제를 문제를 제가 딱 주면 학생들 화면에 이 문제까지 뜹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개인 의견을 다 적어요. 적고 나서 공통되고 겹친 것들을 제거를 한 후에 재투표가 가능해서 저는 이 소크라티브는 뭐 의견을 하나를 모을 때, 하나의 의견이 필요할 때, 특히 뭐 학급 회의를 하거나 뭐 어른들은 뭐 회식 장소를 정하고 할 때 이 소크라티브는 상당히 유용하게 쓰이기 때문에 이것도 무료로 당연히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구글창에서 소크라티브 한글로 치셔도 되고, 학생들은 가입이 필요 없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들 대부분 학생은 가입이 필요 없는 것들이고요. 패들릿 같은 경우는 이제 투표 기능이나 댓글 쓰기 기능을 위해서 가입을 이제 원클릭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번 활용해 보시면 상호작용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 소개하는 것들은 이제 간단한 퀴즈 툴들이에요. 클래스카드라는 퀴즈 툴인데 원래 영어 단어장 같은 기능인데, 클래스카드는 이제 클래스카드 퀴즈 배틀이 있어서요. 이 배틀을 통해서 학생들하고 이제 퀴즈를 실시간 퀴즈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한 뭐 수학 퀴즈, 영어 단어 퀴즈 같은 것들로 학생들하고 일단 실시간으로 바로 수업 이제 학생들이 참여를 하고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학생들이 되게 흥미있게 참여가 가능하고요. 오프라인 수업, 온라인 수업과 상관없이 온라인 수업에서도 잘 쓰이고, 오프라인에서는 학교에 이제 디바이스나 네트워크가 갖춰져 있으면 학생들하고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호작용 툴이고요. 뭐 카오스는 아주 뭐 유명한 툴이죠. 카오스는 역시 퀴즈를 만들고 이 안에다가 뭐 이미지도 넣고 동영상도 넣고 계속
이제 퀴즈를 학생들이 보면서 풀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객관식으로 되고 OX도 되고, 요게 이제 거의 소크라티브나 카웃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다양한 퀴즈 툴들의 어떻게 보면 카피점, 그러니까 오리지널 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 참고를 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물론 아까 클래스 1, 2, 3 같은 경우도 클래스 도조를 약간 이제 모방한 솔루션이긴 합니다. 띵커벨이라고 이제 아이스크림에서 제공하는 건데요. 아이스크림에서 퀴즈 OX 퀴즈나 뭐 간단한 퀴즈 같은 걸 할 수가 있고요. 뭐 토이토론 활동 같은 것도 찬성이나 반대 뭐 이런 것들, 워드 클라우드 기능 같은 것들이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뭐 멘티미터라든지 퀴즈 툴 같은 것들이 이 안에 많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이스크림 사이트 아이디만 있으면 무료로 가입이 가능하고, 교사라면 누구나 무료로 가입한 다음에 사용이 가능하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같은 경우도 이제 문제들, 기존의 문제들을 가져다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활용해 보시면 재밌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이렇게 이제 이러닝학회에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상호작용 툴을 이용한 이제 온라인 수업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고요. 중요한 건, 온라인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은 상호작용, 피드백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걸 보시는 이제 현장 선생님들이 계시다면 뭐 대학교에서 상관없고요. 학생들하고 원활하게 소통을 하는 것만큼 좋은 수업은 없고요. 꼭 그게 수업 시간이 아니더라도 잠깐 좋아요 한번 눌러주고 소통 한번 해주는 것만큼 학생들에게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수업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수업 하시기를 바라고요. 이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